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기준이 되는 종목을 통해서 혹은 유동성, 이 거래대금 얼마 이런 기준으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운용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큰 폭으로 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서 어떻게 좀 한마디를 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현재 유동성 체크,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다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체크, 역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 초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예, 유동성을 체크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과열이냐, 그리고 아니면 이 과열에서 다시 그 침체로 이제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달러가 강세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었지만 달러가 강세 구간을 좀 보이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현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자의 추세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 2,600까지 홀딩 전략을 그동안 좀 제시를 했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한 12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신호가 나오면 내 주식 비중도 좀 줄여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배터리 다시 밑에서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좀 꼭지에서 따라가는 물량들보다는 좀 호재가 나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또 급락이 나오면 또 다시 사는 거죠. 목적은 수량을 늘리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63을 기록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2019년도 고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2019년도 고점. 그러니까 2019년도는 삼성전자가 이익이 반토막 나고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254 정도가 고점이었죠. 그때의 밸류하고 지금 2563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반도체의 이익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감사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3월달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상황, 즉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었을 때 너네는 올해 50조짜리 기업이야. 코리아는. 그러니까 이 정도 밸류에서 너희들은 적당히 유동장세가 좀 붙으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언제든지 가격 조정을 줄 거야. 요 신호를 시장이 계속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의견인 거고. 그래서, 유동성을 누가 가져오느냐, 요 차이인데, 지금 12조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유동성이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 비중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은 한 7, 8% 정도 좀 낮추는 거고, 현금에 한 20% 있으신 분들은 한 25% 늘리는 거고,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면 조금 더 천천히, 만드시는 거고, 이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기업들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죠. 얘가 얼마 정도의 밸류에서 거래되는 게 적당하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반도체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는 59,000원대 방어 나온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번에 62,000원대만 방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7만원대 목표치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87,700원인데, 한 9만원? 여기서 한 5천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5천원 뭐 한 1,000원 내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9만원 밑은 그냥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감산 했으니까, 감산 안 한다고 해서 떨어졌던 거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여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두 개를 제시를 했었어요. 요 가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1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10만 원. 그러니까 내가 LG전자를 공략하고 싶다면 저는 10만 원 부근에 왔었을 때는 매수 마인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1만 원에서 만약에 여기서 악재가 동반이 돼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1만 원 이상에서는 메리트가 없지만 10만 원 부근으로 다가오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요거 매각하지 않아서 1조씩 적자 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LG전자 호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더 이상 골골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부근 온다. 그러면 이제 또 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기다리면 계속 가격대를 좀 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기는 14만 5,300원인데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붕괴됐었을 때가 오히려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한 가격대는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배터리 종목에 대한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녀석 때문에 유동성이 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3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57만 원 가격대를 지난번에 제시를 했었는데, 이 57만 원이 그냥 제가 감으로 찍은 가격이 아니고, 뭐 엑셀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신 분들 기억 잘 한번 해보세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예요. 2021년도에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장기 계약하면서 퀀텀 점프 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조 5천억 매출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5조 6천억에서 8조 6천억 나왔을 때하고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타당한 거죠. 돈이 다 쏠렸던 주식들이. 근데 추세를 전환을 하려면 76이라는 자리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니까 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 방어를 해주면 다행인데, 이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한 44나 46 정도 왔었을 때만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가이드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제가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에서 해서 괜히 물리는 것보다 딱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잘 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지난번에는 26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했었죠.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들은 이격이 축소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뭐 이격도 중요한데 위로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런 건 냅두는 거고, 이격이 과열해서 올라왔었으니까 이격을 과열하게 올라왔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장기 공급 이외에도 이 주식은 SK온과 캐나다 케벡주 쪽 합작 공장 투자하면서 이 IRA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기 전 그 자리가 26만 5천 원 선 정도로 환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성장률을 좀 디스카운트 시키게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거냐면 22만 원 선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만 5천 원이 무너지면 한 22만 원 선 정도에서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26만 5천 원이 유지가 되는 한 리스크는 적은데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는 대비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략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NF가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오늘 좀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가격 변동이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또 워낙 대표주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LNF는 한 31만 원이라는 자리보다 저는 중요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25만 원이라는 자리와 21만 원이라는 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 가격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신규자의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속성이 중요하니까,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7만 원대 추천드렸었을 때도 기다렸다가 산 거잖아요. 그죠? LC, M으로 돈을 벌었을 때.
NCMA로도 돈을 버는데 NCM으로만 돈을 벌었을 때가 17만 원이거든요. 요 가격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25만 원 선 정도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 되면서 테슬라 쪽 관련된 업체들, 테슬라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이 LNF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한번 퀀텀 점프됐던 시점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그죠? 그 밸류를 적용을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왔었을 때는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거죠.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첨보죠. 이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1만 원 정도 깨졌을 때가 좀 기회다. 만약에 뭐 가격이 안 오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괜히 그냥 중간에 애매하게 사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C는 9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SKC는 9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하고, 요거는 대장주는 아니고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선두권에 있는 애들이 있고 후발권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후발권에 있는 애들은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이 증설이라든지 매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거나 영업의 이익 개선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저는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이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를 적당하게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면 한 95,000원 정도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9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매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멀어질수록 별로 메리트는 없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이게 2019년도에 KCFT 인수, SK 넥슬리스죠. 동박 쪽 인수하기 전 밸류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박업체인데 동박업체 밸류니까 이건 해볼 만한 거죠. 뭐 첨보도 마찬가지예요. 첨보도 전해질이 주력인데 전해질이 주력이 아니었을 때 밸류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롯데에너지 여러분들한테 57,000원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이 가격대 안정 구간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어떤 먹잇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성일 IT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42,000원 선 정도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주주가 삼성 쪽 라인입니다. 삼성 SDI 쪽 라인이라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버는데 올해는 별로예요. 내년도가 이익이 많이 늘어나죠. 한 60% 정도. 왜냐하면 이제 군산이나 새만금 쪽 관련된 이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일할때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쪽이든지 중국 합작법인,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미리 해놨었기 때문에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밸류로 환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96,000원이라는 자리하고, 그 다음에 104,000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종목들 관련돼서 배터리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격 온 거 하는 거예요. 끌려다닐 필요 없이.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매수를 잘하고 나면 편안한 거죠. 한번 37만 원대 사고 나니까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공략을 한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54만 원이 붕괴되는 흐름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51만 원이나 48만 원 깨졌을 때부터 다시 수량을 늘리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정 기다리셨던 분들도 이 하락했다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림,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좋은 가격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기준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마감의 정석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오늘 잘 버텼나요? 그렇지 못하다, 유난히 낙폭이 크다, 아니면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는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